사천 바다 케이블카 매표소 옆에 설치된 정만규 전 시장의 공적비가 조례를 위반한 채 시 예산으로 건립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천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의회가 도정 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후속 보고를 의무화하려 하자 공무원 노조가 이를 월권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와 공무원의 업무 부담 사이에서 양측의 대립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글이 외래어와 신조어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지키고 가꾸자는 움직임이 진주시 의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과 산청군이 산불로 손실된 농기계를 수리하며 농민들이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긴급 영농지원단은 고장난 농기계 수리와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불 피해 지역에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서 이번 주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사천공항 신규 노선 협약식을 비롯해 하동에서 열리는 전국 궁도대회, 함양 봄축제, 진주 딸기축제 등 봄맞이 행사가 풍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사천 바다 케이블카 매표소 인근에 세워진 정만규 전 시장의 공적비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사천시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심의를 받는 등 조례를 통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석 설치에 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추진했던 정만규 전 시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공적비. 설치 이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현면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공적비 설치 소식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3.15 백주년 기념탑 같은 이 정도의 일, 그리고 시민들이 누구나 찬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공덕비를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는 정 전 시장의 공적비를 그냥 둘 경우 후임 시장들도 세우려 할 거라며 당장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공적비 설치는 사천시가 만든 조례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무분별한 조형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조례에 따르면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위원장과 인원수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건립 비용을 놓고도 공단 운영비, 즉 시 예산이 투입된 것도 조례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건립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공공목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공의 돈, 시민의 헬세를 약 300만 원을 사적인 개인에게 사용하였으며, 공적비 설립 주체가 공단 임직원인 만큼 시비가 아닌 임직원의 사비를 들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단으로 설치되다 보니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하는 사천시 담당 부서는 설치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매표소 옆에 이제 정만규 시장님 그 공적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생겼습니까? 저번 주에 생겼는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공적비 설치 과정에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사천시가 향후 처리 방안을 내놔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철거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역 현안 질의를 통해 대책 마련 요구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정 질문과 의견 개진을 위한 5분 발언까지 모두 도의원의 권한이자 책무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를 두고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 의견차가 팽팽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의원의 도정 질문에 대한 상투적인 답변 문구. 이해관계나 여러 제약으로 사업 집행을 좀 더 면밀히 봐야 한다는 의도지만 의회 입장에선 집행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경남 도의회가 지난달 도와 도교육청에 도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의 처리 과정을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배경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행이 제대로 되느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의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주민들의 우리 알 권리라든지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고 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상 도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후속 보고 의무화 조치인데 반발은 거셉니다. 당초 의원에게 대면 보고를 골자로 하는 계획이 집행부로 전달됐지만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대로 의원 요청 시 전문위원실 협의 후 보고로 내용은 다소 완화된 상태.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접근이라는 날선 반응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도의회의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별위원회 요청에 따라 이제 보고를 한다는 걸 명문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해 갈 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이 그 의회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사안을 둘러싼 쟁점은 요구 주체입니다. 현 지방자치법에선 의원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노조는 도의회의 조치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자료 제출의 요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에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면 이 같은 조치 보고 의무화 움직임은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 추세에 맞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고민을 대신해서 이제 도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답변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정 부분 조례로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화했을 때 얻는 이익이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이라는 충돌 속에 당분간 이 문제를 두고 경남도와 의회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 모덕체육공원 일원에 조성된 진주 모덕암벽장에서 14일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암벽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 산악인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42억 원을 들여 조성됐습니다. 부지 면적만 3,6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등 경남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피드 계측기와 볼더링 타이머를 모두 구비했습니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암벽장을 이용해 진주시가 서부 경남의 레저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주 문산읍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주민 반대로 철회됐습니다. 진주시는 동물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던 건축주가 시에 제출한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산읍 주민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 학교와 아파트가 악취 등 환경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13일은 우리 고유어를 지켜나가자는 의미로 제정된 토박이말 날이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을 담고 있지만 요즘 크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외래어는 물론 의미를 알 수 없는 줄임말, 신조어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 의회에서는 우리말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간판들. 한국어 대신 외래어가 남발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든 내용도 넘쳐납니다. 누리집 게시판은 더 심각합니다. 한글이긴 한데 무엇을 뜻하는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줄임말, 신조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 누리집에는 줄임말, 신조어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무슨 뜻인지 맞춰보라는 글들도 넘쳐납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말과 글이 누군가에게 궁금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을 담은 한글의 위상이 최근 약화되다 못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공서에서 내는 자료에도 알아듣기 힘든 외래어가 가득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14일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말과 글을 지켜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앞선 13일은 우리말과 글을 지켜가자며 제정된 토박이말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 행사 취지는 결국 우리말과 글을 가꾸어 나가자는 것. 말이라는 것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말과 글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고유의 말, 아름답고 고운
우리 토박이 말을 어릴 때부터 잘 넉넉히 배우고 익히고 나면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나가자는 목소리와 움직임이 이어지지만 우리 말과 글을 오염시키는 행위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특히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절반가량이 신조어 사용을 긍정하고 있는 상황. 말과 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과 교육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14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정인 의원은 호주 선교사들이 지역 근대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이들의 기록을 남길 역사 문화관을 세우자고 주장했으며 신현국 의원은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종 대응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영석 의원은 장애인 리더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최호연 의원은 영농 부산물 관리 강화로 산불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내동면 추진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내동면 시민 텃밭을 운영합니다. 추진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117구획의 시민 텃밭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분양 면적은 1구획당 13제곱미터며 연 사용료는 15,000원입니다. 내동면 3계리 174의 2번지 일원에 조성된 시민 텃밭은 시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주차장 등이 조성돼 있으며 농기구 대여도 가능합니다. 봄 농사는 이미 시작됐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손은 멈춰 있습니다. 산불로 고장난 농기계 때문인데요. 경남 농업기술원과 산청군이 현장 방문 수리에 나서며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의 한 창고입니다. 창고는 시커멓게 타버렸고 안에 있던 농기계들은 쇳덩이만 남아 손댈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밭을 갈고 농약을 쳐야 할 시기지만 농기계가 없으니 농민들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계획했던 농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운기 한 대만 해도 수백만 원 상당. 산불 피해로 생계조차 막막해진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수리하거나 새로 장만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을에 이제 농기계 타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경비도 많고 또 이제 요즘 농약 살포도 해야 되고 이게 다른 농기계들이 많이 타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지금 농약을 칠 시기도 되고 경비도 많이 쓸 시절인데. 이런 상황 속 경남 농업기술원과 산청군은 산불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긴급 영농지원단을 꾸렸습니다. 14일 첫 수리 현장으로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시천면 자양마을과 중태마을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수리팀은 경운기와 예초기 등 고장난 농기계를 점검하고 필요 부품을 교체하며 수리에 나섰습니다. 제대로는 고장난 농기계 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수리기사들의 손길에 기계들이 다시 제 기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앞으로 도내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순회 수리 활동을 이어가고 산불로 농기계가 소실된 농가에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도 제공해 신속한 영농 복귀를 돕습니다. 저희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로 구성이 된 안전 전문가들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업기계를 정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24일은 저희 시군의 농업기계 안전 전문가들이 농작업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산불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으려는 농민들과 이를 돕는 손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구의 현장. 이번 영농복구 지원이 산불 피해 농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산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 조성에는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정촌 뿌리산단 협의회, 미래글로벌 경영인 클럽 등 60여 개 회원사가 동참했습니다.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청군으로 전달돼 산불 피해 지역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의경 시도지사 합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지사는 국가가 대내외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여야가 협치해 국민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제3회 부의경 정책협의회에선 경제동맹 성과 공유와 부의경 주요 과제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 약속 등이 이뤄졌습니다.
2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대형 산불로 인해 미뤄지고 또 축소됐던 행사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4월 셋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사천 소식입니다. 사천공항에 신규 노선을 취항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이 오는 금요일 열리는데요. 경남도와 사천시, 진주시가 신생 소형 항공사인 섬에어와 취항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금요일엔 경남 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서 관련 산업회원사의 간담회가, 또 일요일엔 삼천포에서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남해에서는 화요일 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하고 같은 날 수소충전소의 준공식도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각종 공연과 행사, 드론 라이트 쇼로 이틀간의 일정이 가득한 꽃피는 남해 행사의 개막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화요일 국민의 날 기념식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또 금요일 하동 하상정에서는 6일간 펼쳐지는 전국 궁도 종별 선수권 대회와 전국 남녀 궁도 승단대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산청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요일에는 산불 피해 지역의 토사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현장 점검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 소식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자연,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이틀간의 봄축제, 상림 포레페스타 봄 행사가 시작됩니다. 또 일요일에는 서화면에 위치한 서선서원에서 춘기제향이 봉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융복합 실크를 성장시키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고, 문화관광재단과 실키안, 한국실크연구원 등 4개 기관 간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토요일에는 문산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 텃밭 개장식이, 같은 날 진양호 공원에서는 진주 딸기축제 개회가 이번 주 주요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2주의 핫 이슈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군은 올해 정수장과 녹지관리단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동소방서가 2025년 경남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18개 소방서가 화재와 구조, 구급 전술 등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하동소방서는 분석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일상생활 속 신속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2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에서 지역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배드민턴 친선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경상국립대 칠암 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엔 진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지역 유관기관 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관 간 친목 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해군의회 연시연구회가 최근 화전도서관에서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개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해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적 자료 확보와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행사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참석해 연구과제 구체화와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14일 오전 8시 30분쯤 진주시 이현평거 순환도로 이현 방향에서 승용차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 윤창술 교수가 20여 년 동안 지역신문에 기고해온 칼럼들을 모아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월화 독작인데요. 다양한 매체에서 패널과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대학의 강단에 선 이후 줄곧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산의 경치를 그리고 싶어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산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길 하나하나가 다 인생의 다른 경치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윤창술이라는 인생의 산을, 그 경치를 그리고 싶어서 자신의 시야로 풀어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와 원인은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 사회는 상대의 비판을 정성껏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우리 시대 작은 사회부터 국가의 영역까지 저자가 짚어내는 달빛 아래의 시대의 물음과 함께 등산해보면 어떨까요? 진주 갤러리아 백화점 7층에서는 박진숙 작가의 개인전이 4월 말까지 열립니다. 박진숙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소소한 일상에서의 경험 속 기억과 그리움을 바다와 섬,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오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저 보이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기법이나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손의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전달되는 오일 파스텔의 사용은요, 작품에서 자유롭고 감성적인 담백한 표현적 이미지로서 순간순간에 그리는 과정에서 묻어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꼭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림이 주는 감정을 오롯이 느끼고 잠시나마 일상을 위로해주고픈 마음이 전달되는 박진숙전. 봄나들이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아졌던 기온은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며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오전에 흐려져 오후부터 다시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함양은 오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4도, 하동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부산은 오전에 비 소식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세종 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오후부터 다소 잠잠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36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